네, 안녕하십니까. 프로페서던 카이로스입니다. 자, 오늘도 간단하게 장 마감 브리핑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오늘 뭐 그나마 괜찮았습니다.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소폭으로 뭐 1%, 1.9%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. 외인하고 기관하고 수급도 쌍끌이 매수세로 기분 좋게 들어와 줬고요. 기분 좋게 들어와 줬었고 오늘 시장에서 좀 두드러지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섹터가 사실은 제약바이오예요. 제약바이오에 있는 종목들, 특히 코스닥에서 좀 규모가 있고 코스닥 시장에 좀 지수를 핸들링하는 주요 섹터 중에 하나가 2차전지하고 제약바이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또 두드러지게 좀 올라오면서 코스닥의 상승분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 산업 계통에 통틀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. 어느 한두 개 섹터가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혹은 뭐 건설 중장비라든가 뭐 그런 쪽에서만 시세를 좀 만들어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전 업종이 꾸준히 좀 올려줬었던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기존에 이제 그 하락폭이 컸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하락폭이 크게 나왔다 보니까 전 업종이 좀 많이 좀 힘없이 빠지는 모습 보여줬었죠.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반등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제약바이오가 좀 두드러지게 시세가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오늘장에서 제약바이오 사실은 이제 오늘장이 아니라 그 전에 저도 그렇고 프로페터님께서 그렇고 방송 중에 많이 말씀을 해주셨죠. 제약바이오 주목해서 봐야 된다. 지금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국제약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.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뭐 상한가를 치고 어떤 그 특정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한가를 치고 또 뭐 그런 테마에 좀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요, 외인 수급 계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고요. 최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까지도 기분 좋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. 지난 이제 9일 날 매집봉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제 매수가로 제공해 드렸던 가격은 훨씬 더 낮은 가격이었죠. 9일 날 이제 매집봉 들어오면서 핸들링 세력들이 계속 이탈 없이 시세 꾸준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은 이런 차트를 가지고 있는 동국제약을 우리가 담고 있다라는 것이 큰 행운이고 행복이죠. 시세가 이렇게 나와죠. 상한가 올라가고 뭐 그렇게 불나방 같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 매매가 결코 아닙니다. 오히려 이렇게 매집하는 세력들에 들어와 주고 그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꾸준히 밀어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. 이 동국제약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뭐 무료 톡방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드렸고 5% 지금 10% 넘는 수익금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5%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좀 청산하시라고도 이제 조언을 해드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뭐 수익 보신 분들 되게 축하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시총이 그렇게 작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조막선 세력들이 어떻게 시세를 뭐 만들어내고 할 수가 없어요.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기업의 그 재료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어떤 수급들, 어떻게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있는지 그리고 차트적으로 얼마나 좀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종합해서 말씀드린 종목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목표 청산가까지도 좀 어렵지 않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.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동국제약 말고 다른 뭐 오늘 상한가 쳤던 뭐 KRX 생명과학이라든가 그런 종목들 왜 말씀을 안 하시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뭐 5개 종목이든 10개 종목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. 상한가 강원이 종목들 물라방처럼 쫓아가자라는 매매를 일단은 저는 지향을 하지 않아요. 상한가를 쳤다 하더라도 다음날 또 상한가 가고 또 상한가 가고 그런 종목이 나올 수도 있죠. 뭐 확률적으로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 좀 뭐랄까요 위험도가 있는 매매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동국제약 같은 종목들 저점 하단 가격 라인에서 우리가 잡아서 좀 편안하게 수익을 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. 그 매매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랑 같이 매매하시는 거잖아요. 중국제약 같은 경우가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 스포트라이트가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참 그 주옥 같은 종목을 잘 잡아서 우리 포트에 담아 놓은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오히려 제가 지금 시점에서 제약바이오도 좋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인터넷 대표주입니다. 네이버, 카카오 두 종목 좀 눈에 들어오죠. 일단은 카카오라는 종목이에요. 일단 카카오라는 종목 자체가 뭐 아시겠지만 보면은 굉장히 지금 가격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.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보시면은 뭐 직전 고점 대비
이전 고점 대비 해가지고는 대략 가격적으로 60%, 70% 정도가 지금 할인받아 있는 상태죠. 가격적으로 이미 눌려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이제 그 긴축 조정이라든가 뭐 연준의 좀 뭐랄까 시장을 쪼이기, 돈줄을 좀 쪼이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그 시세가 많이 빠졌어요. 그러니까 가격적인 할인을 많이 받은 종목이고 최근 들어가지고 기관하고 외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하고 포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제 그 대외적인 글로벌 그 매크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빠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카카오라는 기업의 사업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처럼 가격이 빠졌을 때 기회일 수가 있어요. 기회일 수가 있다 보니까 더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네이버라는 종목도 같이 좀 봐볼게요. 네이버라는 종목도 같이 좀 봐보면 사실은 저는 뭐 지금 시점에서 네이버가 또 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카카오하고 비슷해요. 차트적인 조건을 보시면은 고점이 46만 5천 원이고 현재 가격이 대략 20만 원 정도 선이다 보니까 60% 정도 가격적으로 할인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보시면은 뭐 이격도도 굉장히 지금 뭐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수급적인 여건도 굉장히 좋고 뭐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을 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. 지금 뭐 2018년도 가격선이거든요. 2018년도 가격선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저평가 국면에 들어와 있다.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주들이 굉장히 좀 크게 올라왔다가 지금은 이제 금리 이슈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죠. 혼재되어 있고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하면은 인터넷 대표주 같은 기술주들이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빠져 있는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한 그 불안 심리에 대한 가격 반영은 충분히 됐습니다. 충분히 됐다 보니까 오히려 좀 눈여겨 보면서 경기 침체가 이제 좀 깊어질 수가 있는데 경제 침체가 이제 더 깊어지겠다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. 실적이 좀 좋게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은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을 보기 이전에도 지금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 대형 인터넷 대표주들의 그 사업성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없잖아요. 우리 다 뭐 네이버로 검색하고 카카오로 뭐 택시까지도 타고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뭐 메신저 다 카카오를 이용하는 이 시점에서 그 두 기업의 그 기업 가치 그 본질이 훼손된 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봤을 때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네이버랑 카카오 그러니까 인터넷 대표주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냐. 우리가 이제 그 뭐 IT라든가 다른 기술주들 게임주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거꾸로는 또 우리가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또 매매를 하는 경향이 크잖아요. 게임 같은 경우가 신작 발표하고서 그게 제대로 신작 게임 효과를 내지 못하면 흐지부지해지잖아요. 주가가 많이 빠져버리잖아요. 근데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매수할 때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이 없는 가격이다. 부담은 없는데 올라갈 수 있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뭐랄까 효율적인 매매를 하는데 가장 적합한 종목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. 어쨌든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. 그리고 이제 내일자로 이제 FOMC 여기 좀 발표가 되겠죠. 제가 이제 야간에도 이제 미증시 흘러가는 걸 좀 보고서 좀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내일장에서 FOMC 회의가 좀 발표되는 모습들을 좀 보고서 더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게 많이 있을 것 같고요. 기존에 그 저희가 이제 포트로 구성하고 있었던 종목들 잘 유지하면서 너무 섣부른 대응만 하지 않고 보면은 또 그렇게까지 우리가 주눅들고 위축되고 한마디로 시장에 쫄 필요가 없는 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. 오늘자 이제 마감 브리핑을 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